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 새해 백두에 이제 우리 한국인들, 특히 한국인들 가운데서도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은 우리와 지근 거리에 있는 그런 대만 입법의원과 총통선거에서 투개표 과정을 아주 관심 있게, 때로는 좀 부러움을 갖고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대만 민주주의는 정말 대단한 민주주의구나, 그런 것을 아마 가슴으로 받아들이신 분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략이란 현실적인 그런 위협 앞에 지금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투개표 과정이 여러분들 그렇게 정직하고 공적하더라도 그냥 외침에 의해 가지고 체제가 전복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꽝이 돼버린 겁니다. 그 화려한 민주주의 역사를 가졌던 여러분 홍콩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중국 공산당이 큰 마음 먹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해버리고 나니까 영국 지배하에서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자유의 이름 홍콩이라는 것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주먹 앞에 여러분들 뭐 맞설 수가 없거든요. 무력 앞에 맞서기가 힘든 겁니다. 외침도 막아내야 되고 내침도 막아내야 자유로운 그런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외신을 통해 가지고 대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대만인들은 안방까지 전쟁 공포가 밀려오게 됐다. 그런데 안방까지 밀려온 것이 뭐 어떻게 중국 공산당이 특별하게 특별 작전을 통해서 대만인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고 대만 TV가 시리즈 형식, 거의 10부작 형식으로 중공이 대만을 침공한 그 가상 시나리오를 아주 생생하게 안방까지 대만인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대만 TV 드라마의 제목은 제로데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면은 저도 한번 시청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대만 TV 드라마 외에도 지금 아마 대만의 그런 서점가에는 중공의 침략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모양입니다. 만화라든지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 공포를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대만인들이 이렇게 체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만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여론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당도 그렇고 대만 독자적인 그런 길을 걸어야 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지금 집권에 성공했지만 또 야당은 중국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고 적당하게 여러분들 타협을 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국공합작이라든지 중국 본토에서의 공산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대만으로 피신했던 이런 분들은 지금 대개 연배가 뭐 한 80대, 90대 정도고 대만 사회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겁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 치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지만 본인이 직접 중국 공산당 치하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역사의 뒤안길로 대부분 나이와 함께 다 사라졌거나 아니면 아주 소수가 남은 거죠. 지금 대만인들은 대부분 앞선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지 직접 공산주의를 체험해 본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나 대만인들 가운데서도 애국심에 불타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대만 2위 반도체 업체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간단하게 UMC 같은 그런 회사의 창업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로데이라는 그런 TV 드라마를 만드는데 제작비도 지원하고
또 2022년도에는 무려 우리 돈으로 1026억 정도에 해당하는 소위 대만의 이 군사 장비 강화 프로그램에 돈을 댈 정도로, 그 기업인이 이 정도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경우죠. 기업인들은 대부분 눈치를 보게 되고 체제가 바뀌었을 때 그 체제와 여러분들 마찰을, 권력을 쥔 사람들과 마찰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종류의 활동에 뛰어들지 않죠. 그런데 뭐 무려 1026억 정도 기부한다는 이야기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완전히 눈에 벗어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자, 대만 여름 침공 시나리오라는 것은 뭐 현실화될 수가 있죠. 지금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권력을 쥐게 됐기 때문에 트럼프 휘하에서는 시진핑과 같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강한 리더십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4년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에는 또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여러분들 강제력을 이용해 가지고 합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대만 영토를 다시 되찾아 가지고 중국 통일이라는 그런 위협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고, 그 과정에서 경제 제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뭐 그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아마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대만과 중국 사이의 군사력 화력이 워낙 차이가 나지만 대만인들이 싸울 의지가 있냐 이야기죠. 목숨을 내놓고 싸울 의지가 있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 두 개의 전쟁, 이스라엘의 국토 수호 전쟁이나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용맹무sam함은 현대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와 같은 적에 맞서가지고 여러분들 기계와 결기를 발휘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그런 민족들을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지금 문제는 싸울 의지가 있느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싸울 의지가 있느냐. 저는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이번 1월 달에 대만 총통선거 전에 한 신문사가 미리 가가지고 대만의 젊은이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럽보 형식으로 보도한 내용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평화의 시기가 굉장히 길었고, 물질적으로 어느 나라든 여러분들 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그 럽보 기사에 나타난 대만 청년들은 전쟁까지 불사하면서 본인의 생명까지 불사하면서 대만을 지켜야겠다, 그런 젊은이들은 상당히 적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 럽보가 전체를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대만인들이 개인의 생명을 내놓고 국가를 지킬 의지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언을 할 수 없지만 의문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끝까지 대만을 지켜줄 수는 없는 거죠. 꼭 같은 문제를 우리 함께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지킬 의지가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